자, 월요일 7시마다 시작하는 선제국어 월요 라이브. 자, 오늘 3월 23일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직 시험을 앞두고요. 하프 모의고사 최종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뒤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꾸민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그 법률 실장님께서 이거를 꾸며주셨는데 오늘 사실은 점심에 실강생분들 대상으로 해서 응원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심우천 쌤이랑 문동윤 쌤이랑 세 분이 참석을 해서 실강분들한테 선물 나눠주고 응원의 기를 이렇게 불어주는 행사였는데 그때 썼던 풍선을 제가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의 기운을 점심에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쫙 한번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딱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좀 유치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죠. 저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좋은 기운 나누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치가 아니라 되게 예쁘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밖에 나가 보셨습니까? 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어제부터 봄바람이 산들산들. 자, 아침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웬일이야. 와,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를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까지 2주 남았어요. 근데 2주뿐이 안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께서 풀던 대로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특히나 시험 볼 때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던 대로 풀던 대로 요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합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한 번만 합격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풀던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그쵸 문제풀이로는 마지막 저희가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쵸 국가직 대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퀴즈. 제 마음대로 퀴즈예요. 그래서 약간 가끔 가다가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서운해할까도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인생에서 그쵸 행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데서 그쵸 여러분들이 행운이 터지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터질 거야.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냥 받으신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꼭 받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오늘 수업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자 결승선을 향해서 속도 올리기 시간 단축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단축 라이브를 하면서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일주일의 그 시작을 점검하는 그렇죠. 또 일주일의 시작을 여러분들께서 그쵸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설계하는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점검의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월 4일 국가시험까지 딱 2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컨디션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짜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컨디션 먹을 수는 없고요. 썰렁한가요?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하던 대로 하시고요. 풀던 대로 푸시고요. 먹던 대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던 대로 주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는 패턴을 되게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쵸 지금 보시면은 집 가서 보고서님이 과식하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보경님 만약에 너무 피곤하면 조금 주무세요. 그래서 지금 미리 피로를 일주일 전에 풀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당일날 긴장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분히 비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퍼님 아직도 새벽 3, 4시에 주무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그거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자 풀던 대로 풀자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일관된 자신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높게 봐서도 안 되고요. 남을 낮게 봐서도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지만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일관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일관된 자신감을 갖자. 정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직전까지는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풀던 대로 푸시면 되고요. 그렇죠? 주무시던 대로 주무시면 되고 먹고 싶은 데 먹고 있었던 대로 그냥 먹고 드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 직전까지 다양한 특강 좀 활용하시고요. 출발선, 결승선, 모의고사 내가 만약에 아직 못 풀었다. 그럼 더 풀어보시고 매일고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방금 전에 국가직 대비 세 번째 특강을 마쳤어요. 바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가 공단기 무료 특강이 올라가 있으니까 1회, 2회 오늘 혹시나 못 푸셨던 분들은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회보다 2회가 좀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도 제한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열심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햄식혜님, 함식혜님.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 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근데 오늘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밑줄 1번 문제 공문서에 좀 밑줄이 좀 빠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렇죠. 아유 그 수업 시간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 말씀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의고사인데 좋은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제 정말 좋았다라고 했는데 감사드려요. 어깨가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기분 좋은 여세를 몰아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 1번이 다 공문서 수정이거든요. 그거 한번 전제를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의미에 맞는 정확한 어휘, 부적절한 피동이나 사동 조심, 그 다음에 반복해 쓰지 마, 어려운 한자 어휘를 고쳐.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태까지 풀었던 거를 쭉 보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어휘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어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4개 중에서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속어법을 해서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쵸 당황하지 말아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맞는데? 왜냐면 일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나 금지 때 쓰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나 금지할 때 쓰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일체는 모든이란 뜻과 모든 것이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 명사 다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만약에 여기에 제출한 서류를 그죠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 이렇게 되면은 일체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죠 서류 일체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금지라든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얘는 원래대로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얘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업인의 경영 의식을 구치시키고 기업 경영을 지원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치시키다가 나왔어요. 시키다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하고라고 고칠 수 있으면 무조건 고쳐라. 그렇죠. 고칠 수 없으면 고치면 안 돼. 시키다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키다를 하다로 고칠 수 있는데 하다를 안 썼다는 게 틀렸다는 거죠. 따라서 고쳐놨기 때문에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청회 참석자는 참석한다. 참석자가 또 참석하면은 그쵸 계속 참석하나? 허허허 말도 안 되는 해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청회 참석자는 참석한다가 아니라 공청회에는 장소로 이거를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주어를 자 100명이 참석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자어인데 한자어인은 정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 저도 제가 여태까지 추천했던 단어에서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 단어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맥락을 보시고 독해할 때 우리가 강조했던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편의성을 지하고 한다라고 돼 있죠? 지하고는 뭐가 되는 거야? 그쵸? 좀 어렵잖아. 이건 높인다는 뜻인데 조심해야 될 거. 저이고와 자이고가 또 다릅니다. 제고는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저이고는 높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자는 대대로 쓴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에 뭐가 있냐 하면은 어려운 거 대신에 우리말을 사용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리을에 맞춰서 이 단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공문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강조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공문서는 상대적으로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가 틀렸냐? 그거 절대로 아니라 그랬죠. 뭐 만전을 깨다 틀렸냐? 아니야. 조건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뭐를 해야만 된다? 그쵸.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2번입니다. 오늘 그 논리 문제 두 문제 무난하죠? 그쵸? 네,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주식으로 나오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않는 거. 자, 한번 해보죠. 주식으로 빵이 나오지 않으면 국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2번에 주식으로 만약에 빵이 나오면 오믈렛도 나온다. 세 번째, 주식으로 오믈렛이 나오면 밥이 나오지 않는다. 네 번째, 주식으로 밥이 나온다. 딱 봤을 때 확정적 조건이 4번이니까 4번부터 시작합시다. 밥은 나와요. 그러면 오믈렛은 나오지 않죠? 3번의 대우니까. 그러면 2번의 대우 오믈렛이 나오지 않으면 빵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빵이 나오지 않으면 1번의 전권 긍정 국수는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는 되게 잘 푸셨을 거야.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니까 이거 나온다고 하면 또 큰일 나. 오믈렛과 빵이 됩니다. 조건 항상 잘 보시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되게 잘 푸시겠지만 여러분들 처음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어렵게 풀었어. 그치? 항상 얘기하는 거 추론 규칙을 먼저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기호화를 잘해라. 그런 다음에 기호화를 한 다음에 추론 규칙을 그쵸 제대로 넣어라.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 절대로 그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님께서 나오는 거 고르는데 없어서 당황했다. 아이고 나오는 걸 선택지에 넣어버릴 걸.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기호화와 추론 규칙을 잘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 정도로 문제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정답률이 8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논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변별의 역할을 못한다. 그냥 시간 단축의 역할만 한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시간 단축 역할을 하는 문제가 주면 이런 문제를 주면은 독해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논리 문제 풀면서 느낄 거야. 논리가 이 정도로 나와? 그럼 내가 독해 시간을 더 써도 돼? 라는 감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뭐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쉬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까지 풀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뭐 귀류, 뭐 그 다음에 단수한테 다 했잖아. 그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하게 되면은 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시켰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의견이 갈려요. 지금 어렵게 나와라. 그냥 지금처럼 나와라. 뭐 난리가 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 뚜껑 열어봐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논리가 쉽게 나오면 독해 시간 좀 더 쓰면 된다. 알겠습니까? 써도 된다. 자, 3번 문제 들어가죠. 가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뭐 이런 문제들 다 잘 푸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앞에 이건 다 똑같아. 나야.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역초 문제는 선택지 맨 앞을 두 개로 했지만은 선택지 맨 앞을 그냥 하나로 고정한 문제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왕이 거처하는 궁궐은 왕의 권위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방향을 설계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 다, 라와 돼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반드시 다른 내용이 나와 있어야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의 병렬적인 연결이죠. 그러니까 엔드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같은 경우는 비슷한 등급을 가진 게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사과가 나오면은 같은 등급의 배가 나와줘야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이게 나왔죠. 경복궁의 중문에서라고 한 예가 나와요. 거기서 있는 그 계단이나 그 모습이 나오죠. 이뿐만 아니라 중앙부의 돌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돌길이 있고요. 여기 돌길 좌우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조선의 궁궐은 뚜루뚜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정답이 뭐 쉽게 나왔을 겁니다. 맨 앞에 나, 다, 그 다음에 가라가 되는데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이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등위적 연결. 그렇죠? 그리고 요 앞에 등위적으로 다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마지막 이와 같이 이 항상 이 주목을 해라. 이 다음에 뭔가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쵸 BTS가 완전체로 다시 결합이 됐다 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가신 분이 있으시면 안 되죠. 지금 설마 선생님도 그때 뭐 저 광화문 저기 그 공연 보러 갔으면 뭐 이러지 않았겠죠. 그쵸?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은요?
저도 당연히 저는 갈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이제 뭐 티켓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통제가 이제 워낙 안전사고 때문에 심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다행히 날씨도 좋고 공연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끝났다고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근데 이게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좀 약간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도 저는 일단 저희 어렸을 때 맨날 영어 막 이렇게 가사 받아줬고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누구냐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 그거에 막 뭐 어디 삐래 막 돈줄 놓고 삐래 이런 거 저거 뭐 부르면서 정말 서양의 팝스타들만 따라 불렀던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가수가 등장했다는 게 너무너무 정말 약간 놀라요. 놀랍고 약간 삐래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지금 친구들이 우리나라 그 가요를 그렇게 이제 적으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정말 세상이 변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자, 갑자기 여기서 왕의 궁전, 왕의 돌길이 보이니까 또 BTS가 생각나서 딴소리 잠깐 했습니다. 삐래. 자, 우리 이제 4번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으셨는데 4번 문제 풀기 전에 시험 좀 꼭 보고 가세요. 자, 세 가지 특강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발등앱을 논리 특강 아직까지 안 들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남은 시간대 뜨거 발등앱을 논리 특강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흑백 모의사 특강 요게 심화 특강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백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유형이 요런 요소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흑이 실제로 나오는 난다고 백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심화 특강용으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파이널 시간 단축 모의고사를 1회, 2회를 좀 풀었는데 어찌되었든 저희가 지금 하여간 연구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끝난 다음에 바로 지방직 최우선 모의고사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 지금 굉장히 바쁜데 어쨌든 오늘 시간 단축 모의고사 지금 다 강의 아까 찍어서 아마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들으셨던 분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제를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백모의고사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화나게 하고 싶어서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 막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문제 구성을 계속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제자의 안목과 눈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 쉬운 문제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어려운 문제는 지문에서 이렇게 뽑아서 내고 지문 자체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구나.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피 질질이 아니라 백모의고사는 심화 모의고사다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고요. 그리고 백모의고사 때 이런 거 문제 풀어보시면은 이제 그쵸 당일 되게 문제들이 쉽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 4번부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기출 문제들을 좀 가져왔어요. 좀 변형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잠깐만요. 이 뒤에 있는 것도 하나가 또 이것도 기출 변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은 이따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싫어하는 글의 스타일도 있어. 근데 그게 나는 솔직히 그런 글의 스타일을 안 낼 것 같아. 근데 자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어렵다 쉽다를 좀 떠나서 몇 가지 약간 그런 글들을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4번 그다음에 5번도 4번 문제를 좀 많이 못 풀었네요. 그다음에 5번 문제는 잘 풀었고 그다음에 6번 조금 약간 문제가 껄쩍지근하지 않아요? 6번 문제? 그쵸. 그래서 4번하고 그 6번 문제가 솔직히 약간 껄쩍지근 좀 어려울 거야. 근데 4번하고 6번은 특히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는 다 이거 기출이에요. 일부러 기출을 가져왔는데 기출을 좀 변형을 했어요. 제가 요거를 약간 그러니까 약간 내용을 좀 변하고 순서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원래 문제는 더 이상했어. 왜냐면 원래 문제는 4번이나 6번은 그 안에서 답이 안 나와 사실은. 근데
지금 저희는 논리 추론이잖아. 추론형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제시문 조금 고치고 그다음 선택도 제가 고친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정답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4번 문제 이거 정답률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55%입니다. 오늘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오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어디서 틀렸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서 학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스토리야. 플롯에 대해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배경식 문제 아닌가요? No,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몰라도 이 제시문 안에서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는 그 문학이론의 가장 사실은 기본이에요. 소설 이론에서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 플롯이라고 하는 걸 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학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 문학 이론 개념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가서 보고서님이 몇 번 읽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스토리가 있죠.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스토리의 특성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시간적 순서다. 이게 나오죠. 스토리는 여기 나오죠.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됐다. 근데 기억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여기 사건의 서술이라 돼 있죠.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그러면 기억은 뭔가 스토리와 대비가 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사건을 서술하는 거지만 얘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이 된 거라고 한다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라고 하는 요것은 인과관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돼 있냐. 이거 워낙에 유명한 건데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어. 스토리죠. 근데 왕이 죽자 그 슬픔으로 인해서 왕비가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스토리와 플롯,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그 기억의 차이를 보세요.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B가 일어났다. 근데 왕이 죽자 그 슬픔으로 인해서 왕비가 죽었다. 이거는 뭐야? 인과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지만 인과의 관계에 첨가가 되는 거죠.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그럼 이거 뭐야? 미스터리가 되네. 이것은 신비를 가장한 간직한 기억이고 고도의 전개가 가능하다. 일단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억에는 어쨌든 간에 시간적 순서뿐만 아니라 인과가 중심이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것은 스토리가 지닌 시간의 순차성, 또 나오네. 시간의 순차성을 기반으로 한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에는 우리는 니은이라고 물어야 돼요. 니은. 되십니까? 그러면 니은은 뭐가 들어가야 돼? 스토리가 될 경우에는 니은이라고 물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 니은에는 스토리 특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스토리가 될 경우에 물어야 되니까 스토리의 특성이 들어가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시간적 순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시간적 순차성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기억의 경우, 자 그러면 시간적 순차성이 아닌 스토리가 아닌 인과의 경우, 기억의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디귿이라고 물어야 돼요. 그럼 이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경우의 특성이니까 뭐가 돼야 돼? 기억의 특성이죠? 인과가 돼야 돼. 답 나왔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기억과 디귿에는 반드시 인과가 들어가야 되죠? 니은에는 시간의 순차성이 들어가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선생님, 여기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그런 어떤 거를 알아야 되나요? 아니지. 자 보세요. 일단 기억에는 스토리만 안 들어가면 돼.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써보도록 할게요.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인과가 들어가야 돼. 니은에는 스토리의 특성이니까 니은에는 자 시간의 순차성이 들어가야 돼. 시간이 들어가야 되죠. 디귿에는 뭐라 돼 있어요? 기억의 경우엔 뭐라고 물어야 되니까 기억의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인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롯이 들어가냐 테마가 들어가냐 이걸 많이 정말 몰랐다고 합시다. 몰랐어.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두 번째 니은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스토리 특성이니까 시간이 들어가야 돼. 시간의 순차성. 순차성이니까 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근데 디귿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인과니까 왜 그런데 인과죠. 원인과 결과니까 왜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답은 시작. 2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플롯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잖아. 그다음 테마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주제잖아, 주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플롯의 뜻 테마의 뜻으로 푸는 겁니까? 이게 원래 기출문제 약간 그렇게 냈어요, 문제를.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 문학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개념만 배운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억의 플로이스톤 테마에 등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니은하고 디귿에 들어갈 게 디귿은 인과니까 반드시 그쵸 Y가 들어가야 되죠. Y.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니까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 시간의 순차성이 들어가 있는 말이 들어야 돼. 순차성. 여기 보면은 시간의 순서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시간의 순서가 되니까 언제와 그 다음엔 중에서 뭐야? 그 다음엔. 그쵸? 왕비가 죽었어. 왕이 죽었어. 그 다음엔 누가 죽었니? 그러면은 왕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2번.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죠. 약간의 배경 지식이라는 게 하나가 그쵸. 이 플롯이라고 하는 거 구성이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제 테마는 주제인데 그쵸. 라라의 테마 뭐 이런 거 주제잖아. 주제 선율 뭐 주제니까 그런 거 있어요. 아 지금 치친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억의 당화에서 다 꼬인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배경 지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와 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얘와 얘를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한별님께서 해설 들으니까 너무 쉬워서 당황했다고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 상위권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면은 솔직히 몰라서 못 푸는 게 하나도 없고 시험 문제가 만약에 2025년처럼만 나와도 중상위권 학생들까지도 몰라서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험장에 가서 당황해서든 뭐 아니면 역으로 너무 좋아서든 그러니까 뭐 너무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약했던 부분이 너무 쉽게 난 거야. 내가 만약에 문법이 너무 약했는데 문법이 너무 쉬워. 논리가 약했는데 논리가 너무 쉬워. 막 이러면 이제 막 그냥 너무 좋아서 사람이 이제 그쵸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일일비하면 안 돼요. 일희일비를 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사실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말이 쉽지 절대로 쉽지 않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서 항상 생각할 게 못 풀 문제가 없다 생각해야 돼. 근데 안 풀리는 거는 왜 그러냐? 첫 번째, 진짜 어려워서.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함정이 있든지 뭔가 내 눈에 뭐가 쓰여서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럴 땐 항상 생각해야 돼. 다 풀어봤던 유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돼요. 천천히 보셨을 때 눈이 안 보였던 게 틀림없이 보일 거야. 근데 그래도 만약에 안 보인다 그냥 넘어가. 그 다음 문제가 우리를 도와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랑 함께 또 하나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5번인데 5번은 예상외로 너무 잘 풀었어. 90%가 넘어요, 정답률이. 그래서 사실 4번, 5번으로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답은 쉽게 나오죠. 이게 답이 4번이에요. 이거 그죠? 대립적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분석이 어려움이다. 근데 이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1번, 2번, 3번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한번 요것 좀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OX를 한번 해볼까요? OX, OX, 그 다음에 OX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적절한 건 여기는 당연히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갈 걸로 가장 적절한 건 이건데 나머지 그냥 단순하게 내용일치로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내용일치, 그러니까 적절한 이게 아니라 그쵸 그냥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1번, 2번, 3번이 OX로 했을 때 이게 O라고 판단했는데요? X라고 판단이라요? 한번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빨리 한번. 자, O 아니 세 개만 해봐. 그쵸? OX, X, OX, X, OX, X, OX, X,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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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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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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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아, 에. 자, 그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글에서 그냥 이거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거를 하고 디지털 문화, 아날로그 문화를 수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가?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수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상호보완적으로 파악하는 것인 이거는 본질과 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자,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될 것 같아요? 예? 파악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뭐가 될까? 일단 답은 이거죠.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본질과 멀다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가 수직적인가 수평적인가 상호보완적인가.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오액이야. 그러니까 얘는 본질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 얘는 수평적이다. 상호보완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답은 4번인데 이 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 일치를 봤을 때 수직적이냐 아니냐 수평적이냐 상호보완적이냐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본질과 멀다니까 OXX 지금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제 해설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용한 디지털적인 정보들은 대다수가 아날로그 기반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온라인에서 보는 텍스트 정보 이런 것들이다. 기존의 종이 매체나 필름에 기록된 것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많은 게임이 자 판타지 문화에서부터 유래를 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해 더 활성화되기도 한다. 자, 동양 전통 놀이 중 하나인 바둑과 장기도 그렇다. 전형적인 아날로그 문화인 바둑이 자 이게 때문에 더욱더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멀죠. 얘들은 서로 상호 어떻게 된가 보완적인 거죠. 그렇죠? 서로 간에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과 거리가 멀다라고 했을 때 요 같은 경우는 대립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내용 일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는 상호 보완적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결합해서 활성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지털 문화, 아날로그 문화 수평적인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수평적인 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전형적인 아날로그 문화가 그쵸? 지금 바둑 같은 게 인터넷으로 디지털돼서 더욱 대중화됐으니까 같이 이제 보완적으로 같이 이용하니까 수평적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친구와 만나서 바둑을 두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접속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수직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거를 지문에서 한번 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도 답은 4번이 확실해. 4번이니까 대립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답은 4번인데 저는 한번 단어의 맥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A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A라는 단어가 텍스트 안에서의 구성에 따라 텍스트 안에서의 배치에 따라 조금 더 좋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직적이란 말은요. 우리가 보통 수직적인 문화 이렇게 되면 약간 권위적인 상명하달식의 위계 질서가 강한 이런 의미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수직적인 문화를 갖다가 타파해야 된다 해서 얘가 약간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쓸 때는 수직적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냐면은 얘는 방금 얘기했던 뭐 권위적인 상명하달식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언어의 어떤 계통 이런 걸 얘기할 때 수직적이다 그러면은 A에서 B가 파생되었다 이렇게도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알타여야 알타여에서 만약에 다른 게 막 이렇게 파생되었다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 파생했다는데 이게 일렬로 이렇게 파생이 되면은 얘를 갖다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단어는 텍스트 안에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 A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A 다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에서 뭐라 되냐? 우리가 이용한 디지털화된 정보들은 아날로그 기반에서 생성이 되었다. 여기가 아날로그야. 아날로그가 먼저 있고 여기서 디지털화된 게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예문이 나오죠. 기존의 종이 매체나 필름에서 기록된 것들이 나중에 뭐가 되었다? 온라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하고 있는 디지털 게임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판타지 문화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A에서 B가 유래되었다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A가 원인 혹은 선, 그 다음에 B가 후라고 됐을 때 A가 B에서 유래되었다 했을 때 이거를 수직적인 걸로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뭐냐면은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수직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질과 우리가 멀다라 되어 있는데 수직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수직적이 중의적인 의미잖아요. 그럼 얘는 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맥을 한번 보세요.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수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글은. 그렇게 돼서 이때 수직적은 부정적인 의미일까? 아니야. 아날로그 문화가 있고 여기서 디지털 문화가 파생되었다. 아날로그 문화가 있고 여기서 디지털 문화가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말이 중의적, 중충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해설에 따라서 당연히 맞다고도 볼 수 있고 그쵸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어휘라고 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답은 확실하게 이게 뭐야? 시작. 4번이죠. 답은 확실하게 4번이야. 그치? 이거는 뭐냐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 대립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가 되는데 자,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수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가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통합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중의적이고 중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쵸 확정적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뿐이 안 나오는 거야? 4번 부록밖에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게 되는 그 7번 문제랑도 6번 문제구나. 6번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모든 문제를 상대적으로 풀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수진 씨 이거는 감으로 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답은 3번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얘와 얘가 어쨌든 봐봐.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디지털된 정보와 아날로그 기반에 생성된 것이니까 연결돼 있다는 거지. 연관돼 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에 결합해서 활성화되기도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연관돼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확실하게 틀린 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연관돼 있는데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완전히 분쟁을 뭐지? 확실하게 틀린 거지. 그래서 무조건 답은 4번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1번 문제에서 수직적이란 말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도토리님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평적하고 상호보완적은 다 되는 거고 수직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그쵸 위와 아래의 내용을 다 통합해서 넣어야 되고 전체 논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연관돼 있다의 반대를 찾아야 되겠죠. 연관돼 있다, 연관되지 않았다, 뭐 대비돼 있다, 대립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골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두둥둔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수직적이란 말의 뜻을 권위적인 것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 직전에 왜 이 문제를 가져왔냐면은 어떤 단어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고를 때는 그래서 파악할 때는 항상 맥락, 문맥을 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읽었으면 해서 그걸 좀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6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가 정답률이 78%가 나왔네요. 정답은 별로 높지가 않죠. 근데 6번 문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인혁초에서 만든 문제고요.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좀 옛날 문제 18년인가 하여간 그때 지방직 국어 문제예요. 지방직 국어 문제입니다. 2000 몇 년 하여간 그러니까 최근 5개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에 지금 수록돼 있지 않아요. 근데 옛날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6번 문제를 제가 왜 가져왔냐? 왜 가져왔냐면은 제가 만든 문제다라고 하면은 막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아. 와 이게 무슨 글이에요? 막 이래 들어올 것 같다. 근데 기출이라고 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인혁초 기출이야. 인혁초 기출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글의 논지가 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 안 잡혀? 예? 잡혀 안 잡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런 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치? 오케이. 왜 그러냐?
자, 뭐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알아.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알아. 근데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을 잘 못해, 일관되게. 제가 정확하게 이 글이 뭐가 문제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왜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한번 저기를 할까? 아니다. 이걸 문제로 내면 좀 너무 어렵나? 이 글에서 문제가 뭔지를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글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네. 이 지문에서 약간 뭐가 잘못된 글은 아니지. 근데 이제 약간 소음적 지문으로 부족한 게 있잖아.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기 바로 희진이 위에가 누구지? 희진이 바로 위에? 에? 이게 뭐예요? 희진이 바로 위에가 누구세요? 희진님 바로 위에. 그분이 지금 얘기했는데. 네, 따릉님 뭐라 그랬어요? 따릉님 뭐라 그랬어요? 네, 오케이. 충가효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에 대한 밝히고 있는데 일관된 논지가 없죠. 일관된 그 맥락이 없죠. 자, 그럼 이렇게 통닭 한 마리를 일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따릉님 통닭 일단 한 마리 드시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저 읽는 거 한번 잘 보세요. 효가 개인과세 곧 1차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은 가족이 아닌 즉 2차적 관계에서 일어난다. 자, 첫 번째부터 대비항을 사용하죠. 얘가 효야, 얘가 충이야. 그럼 뭐라고 대비항을 만드냐면 얘는 1차적인 인과관계다. 근데 얘는 2차적인 인과관계다. 대비항을 딱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유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얘와 얘가 다른데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효는 무조건 수능적 가치관, 수능이다. 그 다음에 봉건적인 어떤 가부장제 유습이다. 봉건 가부장제 유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원래 이렇지 않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충과 효를 갖다가 이렇게 동일시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오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효는 단순하게 수능하는 봉건 가부장제의 유습이 아니고 충과효과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나왔어요. 다음을 보자. 그럼 얘가 나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다음에 나온 얘가 효가 무조건 수능이다. 혹은 효와 충이 같다라고 인식하는 이것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요. 근데 그 예시가 아니야.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즉 수능하는 것에 예를 쓰고 있어. 이 구절에 따른 입장 기준을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수능에 예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수능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A 버튼 B가 여기 나오죠.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그럼 바로 뭐야? 야, 이 예를 보면은 효가 무조건 수능처럼 생각하는데 이것만 보면 수능 같지만은 그건 성급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효는 수능이 아니다가 나와야 돼. 효는 수능이 아니다가 나와야 돼. 왜냐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윤리 있던 종교윤리로서 사회윤리부였던 충보다 우선시 되었을 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긴 해요. 뭐냐면은 야 효는 충보다 우선시 됐어. 이게 왜 나온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기 뒤에 나오죠. 바로 뭐냐면은 효가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맹목적인 복종은 불효라고 봤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덧붙여서 뭐가 되면 효는 수능이 아니다. 효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적으로 끊을 수가 없대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효가 수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끊을 수 없다고 나와. 근데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의리로 맺어져서 끊을 수 있다. 갑자기 효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나오냐? 충은 끊을 수 있다. 이게 뭐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풀면서도 꼴떨쩡 이상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험적 지식문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자격 아니면 그 성격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어떤 수험에서 나오는 지문은 논지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지의 일관성이 있다. 근데 만약 논지의 일관성을 벗어나는 문제는 아주 고도의 뭐 어떤 사고를 요하거나 약간 뭐 다른 문제겠죠? 논지의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자,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일관성이 없잖아. 왜 그러냐면 이 글을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효와 충의 차이에 대한 글이야. 차이. 그치? 그럼 효는 1차적이고 2차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효를 갖다가 순응하고 그쵸 본공가부쟁적인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나왔죠? 효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글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근데 갑자기 또 효는 끊을 수 없고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를 글을 갖다 쓰려면 이거는 이제 왜 이러냐면은 제 생각에는 전체 글의 일부를 잘랐던지 전체 글의 일부를 줄이면서 생긴 오류예요. 이 글은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되냐? 효와 충은 차이가 있죠? 차이를 앞쪽에다 다 배치를 해야 돼. 효는 1차적이고 충은 2차적이다. 효는 뒤에서 나요. 여기 나 끊을 수가 없고 자, 충 끊을 수가 없다. 차라리 효와 충의 차이를 갖다 앞쪽에다 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효와 충은 다른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 빠져있는 게 있죠. 뒷받침해야 되는 빠져있는 게 있어. 뭐가 빠져 있어야 돼? 그렇죠. 충은 무조건적인 이게 복종이지. 아니 임금이 명령을 해. 우리한테 야 너 전쟁에 가서 싸워.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안 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하 이런 전쟁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져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글이 제대로 되려면은 뭐가 빠져 들어가야 되냐면은 마지막에 이게 되려면은 여기 갑자기 뭐가 나오지? 그치 이게 나오지. 그쵸 충은 뭐 끊을 수 있다 생각하고 효는 끊을 수 없다고 뭐 효는 끊을 수 없다 본다 이게 나오는데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거 다음에 차라리 효와 추의 차를 하고 여기서 효는 절대적인 복종을 이야기한다 이게 들어가야 돼.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이. 그런데 이제 이것과 달리 효는 절대적인 복종이다 아니다 시작 절대적인 복종이나 절대적인 순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구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예를 보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는 복종의 윤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왜냐하면 효는 복종을 우선시하는 충보다 우선시되었고 복종을 갖다가 절대 생멸하는 충보다 우선시되었고 그리고 유교 입장에서 효는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맹목적인 복종은 그저 불효라고 봤기 때문이다. 글을 이렇게 썼어야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글을 가져왔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푸는 지문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수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죠? 일반적으로 수험에서 쓰이는 지문을 가지고 있는 논지의 일관성이 있는 게 대부분 나오지만 간혹 가다가는 특히 요즘 지문을 워낙 고쳐서 내니까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당황하지 말고 선택지 끼워 맞추면서 그냥 문제를 풀어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래도 맞추긴 했잖아. 그래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 이제 글이 좀 이해가 되세요? 다음 글쓴이 입장에 부합되는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효는 봉공가부장제사에서 비롯해 1차적 인과관계다. 1차적인 건 맞지. 근데 봉공가부장제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되겠지. 그리고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신뢰. 이렇게 이 조건 없는 신뢰라더니 이게 맹목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거야. 맹목적인 신뢰와 복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게 유교적 윤리 한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역으로 지금 여기서 글에는 없지만 자, 요 글에서 지금 사실 얘기를 안 한 게 뭐야? 윗사람에 대한 복종이든 뭐든 복종을 절대시하는 것이 뭐란 거야? 충이라는 거야. 이것과 달리 효라고 하는 것은 절대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락에 상관없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 뭐냐? 여기 나왔죠? 자, 효라고 하는 것은 충보다 우선시되었다. 이런 말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충해도를 담은 효를 인해 이치다. 이런 거는 뭐야? 제시문에 없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6번 문제를 왜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풀든 답만 맞으면 돼. 지금 뭐냐면은 그쵸 이제 유전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 또 쉽게 받아들인 분들은 그냥 위에서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요거 자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해요.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 맹목적인 것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글을 갖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왜 이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문에 대한 어떤 기대 있잖아. 그래서 이 지문을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적으로만 생각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글을 읽을 때 잘 안 읽혀요, 글이. 그래서 이런 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지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안 읽히지? 왜 이상하지? 그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봐. 그렇죠? 아마도 긴 글을 줄였을 때 나타난 오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시문을 좀 수정하다가 그죠 내용일치랑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거잖아. 이 문제가 뭐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쵸 글을 갖다가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왜 문제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글을 다시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쵸 명확하게 논지를 밝혀야 돼. 논지는 뭐냐? 효와충의 차이점이다. 여기 나왔죠? 1차적이다, 2차적이다. 그래 효와충의 차이점을 다 몰아서 쓰세요. 그럼 여기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있다.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충은 복종이지만 효는 맹목적인 절대 복종이 아니다. 하면서 나머지가 다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효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거 연습하는지 아시겠죠? 그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제시문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 제시문이 맞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제시문에 만약에 구성적인 오류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 그 통달글 받아 가신 분이 계시잖아. 그쵸? 그분이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연습이니까 연습할 때는 만약에 이 글이 왜 안 읽히지? 그러면은 되게 잘 쓴 글인데 어려서 안 읽히는 걸 수도 있고요. 약간 이렇게 구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읽히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우리가 해보면서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다시 재배열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답은 쉽게 나왔죠? 답은 어쨌든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앞 광고. 시험 직전 라이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적 라이브 다음 주 그쵸 월요일날 저녁 7시에 하는데 이때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짧게 할 거야. 그땐 딱 1시간 이내에 끝나게 될 텐데 시험 직전 꿀팁을 대방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주일 전이가 여러분 많이 떨리고 계실 것 같아.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비법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푸짐한 선물까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구급 시험 해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저녁 7시에 라이브 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방직에서도 월요 라이브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지방직 라이브 일정도 그날 이제 같이 공지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어가는 코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쉬어가는 코너. 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노래를 준비해 올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쵸? 근데 들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요? 빨리 적어보세요. 오케이, 두두둥님. 오케이. 님이라는 글자에 어깨춤 수업. 리제님. 자, 세 분께 통달글 쏘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둥님, 리제님. 아까 뭐였죠? 다른 문제 없어. 자, 세 분께 나는 문제 없어. 야, 정말. 아니, 까마귀. 어떡해. 까마귀. 자, 점 하나를 찍으며 할 수 있어. 하여간 지금 부르는 것 중에 사랑의 배터리 난리가 나왔습니다. 자,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지금 올려주시는 그 그림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께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 미치겠어, 진짜. 자,
이 중에서 잠깐만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압니다. 근데 까마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아, 나 눈물 나. 어떡해. 까마귀는 뭐냐면은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말씀 안 드렸나? 걔가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요즘 너무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해요. 제 친구가 밴드를 한 20년째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개인 소모임 이렇게 밴드 공연도 실제로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작곡, 작사 다 해. 작곡, 작사 다 하고 이제 저기가 디지털화가 되니까 녹음까지 다 해요. 그래가지고 앨범도 내.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까마귀라고 하는 이제 그걸 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냈는데 저기 앨범 냈는데 어느 날 이제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앨범 냈다. 축하해. 그래서 속으로 이제 또 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얘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뭐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거 한대. 음반 수익 뭐 이런 음원 수익 이런 것도 나와서 얼마가 나왔냐 그랬더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500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회수 봤더니 뭐 정말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길래 이제 대학 동기니까 제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기잖아요. 제가 어쨌든 이쪽 뭐 유명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이제 걔가 이제 음원 수익 얘기하면서 500원이 안 된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학생들한테 저기를 하겠다, 한번 홍보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라이브를 하면서 그때 소장님 제가 한 통닭 10마리 쏘지 않았어요? 3-4마리 쐈나? 뭐 모르겠어요. 몇 마리를 하여간 쏘면서 거기다 가서 뭐 댓글을 달라고 하여간 뭐라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걔가 다음에 만나는데 정말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수 생활 음반 내면서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이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대. 근데 나는 사실 이 까마귀 가사를 몰랐어. 그때 아직 다 듣지를 못해서. 근데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음원 소개를 해준 다음에 이걸 학생들한테 이걸 갖다가 해도 되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또 만났어. 몇 달 전에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피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걔가 이번에 또 냈대. 또 냈대. 그래가지고 제목을 그냥 안 외웠어요. 제목을 그냥 안 외웠습니다. 제목을 안 외웠습니다. 아니 들었는데 가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듣진 않잖아.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이거 듣진 않겠죠.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작곡에 재능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보컬보다. 본인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쏙쏙 와닿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거기다가 막 댓글 달면서 가사를 이렇게 쭉 봤지. 그랬더니 가사가 이렇게 우울한데 이걸 내가 저기 했더니 이 집 소쩍새 비둘기. 아우 걔 이거 보면은 되게 충격받겠다. 이거 절대 이거 저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번째가 아니라 걔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또 냈대. 또 냈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제목을 이렇게 그래 들을게 하고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고맙던 게 여러분께서 그렇게 들어주셔가지고 저기 그 음원 수입도 되게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 돈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야. 돈으로 이렇게 예술혼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500원이 안 되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는 10,000원 단위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2배가 아니야. 되게 많이 늘었어. 되게 많이 늘어가지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저기는 기억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그 기타 치고 앨범 내는 친구는 제 남자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의 와이프가 또 제 여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남편이자 같은 둘이 이제 CC니까 이런 관계예요. 관계인데 사실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제가 사실 음원 소개를 해주면 안 됐어요. 그냥 자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지 큰일 나겠다. 예. 남자친구라서 놀랐다고? 뭐 엑스 남친 이런 건 줄 알았다고? 그런 게 아니야. 전 그렇게 쿨하지 못해요. 전 그렇게 쿨하지 못합니다. 저는 쿨한 척 못해요. 뭐 이렇게
뭐 헤어진 사람의 뭐 행복을 뭐 빌어줍니다. 뭐 이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순수한 저의 그 남사친 친구고 이 와이프랑 나랑도 친하지. 둘이 이제 시시니까 얘랑도 친한데 얘를 위해서는 기타를 부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얘 취미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 집에 기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7, 8대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타 한 대 늘어날 때마다 속 타는 내 친구 많아. 아니 여러분들 뭘 이렇게 모든 관계를 삼각관계를 생각을 해요. 차지혜님 정말 되게 웃기다. 수업보다 더 집중력이 높아진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타가 되게 많아요. 기타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할게요. 아우 이거 너무 딴소리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까마귀 왜 제가 빵 터졌는지 아시겠죠? 그때 가서 들어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 친구는 남사친 친구는 행복하게 그 덕분에 음원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7시에 보도록 해서 7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에는 푸짐한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 저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나왔던 퐁신퐁신님께서 까마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노래들 중에서 하나를 연습해서 오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뭐? 그거는 몰랐네요. 사랑이 뭐요? 사랑의 필터링?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나온 것들 중에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안 하고 비둘기 할게요. 비둘기. 자, 지금부터 한번 7번을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사랑해. 소원을 말해봐. 자, 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정답률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예요, 이럽니까, 여러분들? 74%가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근데 깨서 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객체 높임법은 계속 얘기하지만 목적어나 부사어. 우리가 외울 때 사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보여드리게 이렇게 외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울 때 뭐라고 했냐면은 뭐 보여드리게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럼 뭐야?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드리다.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들. 여기 나왔죠. 뭐 보여드리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상대 높임법 뉴스 중요한 게 있어요. 종결 어미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 돼 있냐. 여기 격식과 비격식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높임과 낮춤을 같이 표현하는 거야. 여기 보면 높임을 표현하게 되죠. 격식제 표현은. 그러면서 여기 나왔죠. 자, 높임과 낮춤을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격식제 표현은 높임의 정도를 통해서 높임과 낮춤 표현한다. 그러니까 높임말도 높임, 낮춤말도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해서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시를 사용했다. 그럼 봐봐. 일단 객체의 높임법에는 시가 아니잖아. 다시 예문에서 많이 헷갈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체 높임은 깨서시, 객체 높임 뭐 보여드리게 깨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게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시를 사용했다.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주체 높임의 문법을 사용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X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다에 요거 모시다, 뭐 보여드리게 라고 하는 모시다를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시다에 시를 쓰게 된 거죠. 우리나라 말이 일대일 대응이 된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와 시를 쓰게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시다 하나의 단어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지금 그 슈비두밤님이 배경 지시로 보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죠? 문법 그러라 공부하는 건데. 문법은 독해로 풀 수 있는 건 독해로 푸는 거야. 그런데 배경 지시로 풀 수 있는 건 그냥 배경 지시로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건 틀렸죠?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뭐냐면은 주체가 아버지죠? 자, 아버지를 높이서 깨서 쓰고 있고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죠. 수지야,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옷이라고 하셔. 자, 옷이라고 말씀을 한 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께서 실어 높여야 되는데 맥락상 교무실로 오는 건 누구야? 수지죠. 따라서 수지를 높일 필요가 없죠. 반말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라고 해야 되죠. 시를 빼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상대문법은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제시문을 독해해서 푸는 거예요.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춰 말할 때 사용된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여기 높이거나 낮출 때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74%인데 이거는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최근에 한 설명에서 들었는데 세무직을 지원하는 지원자 중 일부는 속기직을 희망한다더라. 1번. 그래 나도 들었어. 그리고 행정직을 희망하지 않는 지원자는 누구도 속기직을 희망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따라서 무슨 결론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 시작. 자, 얘가 지금 어떤 이죠? 얘가 지금 모든 이죠. 그러면 하나가 어떤 이고 하나가 모든 이니까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 어떤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일단 어떤을 쓰시기 바랍니다. 3단원법이죠. 3단원법에서 일단 항이 일치가 돼야 돼. 항을 일치가 시킬 때는 자, 여기가 지금 대우가 되면은 양쪽 다 긍정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에는 무조건 어떤을 쓰시고요. 얘를 갖다가 대우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속기직을 희망하면 행정직을 희망한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따라서 이게 되니까 3단원법에서 이미 썼던 두 가지는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거나 쓰면 되죠. 세무직을 희망한 사람 중에 행정직을 희망한 사람이 있다. 일부 지원자는 세무직과 행정직을 둘 다 희망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다 모두가 나와 있잖아. 이거 답이 아니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시작. 그쵸.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쵸. 그냥 사실은 모두가 있기 때문에 지우면서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는 겸손하게 기호화를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세무직 희망한 자 중에서 속기직 일부가 희망한다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누구도 뭐뭐 하지 않으니까 전칭을 해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모든, 어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데 8번의 정답률이 90%예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하면 이제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발등해볼 특강 등등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오늘 그 모의고사 때 우리가 풀었어. 오늘 파이널 모의고사 때 풀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그 인혁차가 계속해서 전제가 참일 때만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혹시나 전제가 거짓일 때라고 문제가 낼 때가 있을 거야. 근데 이거 당하지 말랬죠. 오늘 문제에서 풀었지만 전제가 거짓이다. 그치? 그러면은 그 전제를 기호화시킨 다음에 부정 표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거짓이라고 돼 있으면은 전제를 기호한 다음에 항상 거기다가 그총 부정 표시를 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전제가 참이라 나오는데 혹시나 이제 인혁처가 난도를 높일까봐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과 10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거 되게 잘 푸셨네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고전이 나올까봐 약간 걱정이 돼요. 그나마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고전의 번역체가 나올까봐. 이제 고전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고전은 그래 그 구성 배열이 좀 우리랑 달라요. 현대글과. 현대글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문제가 좀 딱딱 떨어지게 모아가면서 쓰잖아. 근데 고전의 그 번역된 거는 구성과 배열이 우리 같지 않고 유추도 굉장히 많이 쓰고 글이 이제 퍼지면서 끝날 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고전의 번역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회론이야.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기서도 나왔죠. 그렇죠? 교과서 지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늘의 날짐승과 질짐승에게는 이렇게 줬는데 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냐. 이는 인간에게는 여기 나왔죠. 지혜로운 생각과 교묘한 연구력이 있으므로 기회를 익혀서 지혜문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약하게 만든 이유는 바로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생각으로 미루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연구력 탐구도 순서가 있다. 그러므로 요거 천만 사람이 함께 논의한 걸 당할 수가 없으며 비록 뛰어난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두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번역투의 말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성인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교하게 되고 세대가 흘러가서 발전한다. 여기 나왔죠? 결국 기회는 사람의 수가 짱이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세대가 흘러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짱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왔죠. 결국은 큰 도시 사람이 짱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번역투가 나오게 되면은 그쵸, 얘를 맥락으로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죠. 기회는 독창성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9번에 다 몇 번이야? 9번에 다 몇 번이야? 시작. 9번은 4번이죠? 4번인데 일단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4번부터 합시다. 인구구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일치니까 강화되죠? 걔는 천재적 재능을 가진 일부 사람, 일부야. 그러니까 여긴 지금 사람의 수가 중요하다. 다수가 중요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반대로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야? 시작. 약화가 되겠죠? 자, 질문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요. 기술에 속하는 기회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쌓인 곳에서 발전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 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양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가 이제 숙련도가 쌓인 거예요. 사람들 숙련성이 더 발달된다고 한다면은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가 돼? 시작. 강화가 되는 거죠. 문제 내겠습니다. 기회는 독창성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실용성으로 평가된다면 이 글의 주장은 약화된다. 자, 이게 왜 틀려요? 얘기해 보세요. 왜 틀려? 1번. 오, 재영님, 도토리님, 힙스니까지 들으세요. 세 분 무관입니다. 아이고 더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어떡해, 너무 빨라. 그쵸? 그래서 세 분께 통닭을 한 마리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통닭 한 몇 마리 써서 8마리 썼나요? 그쵸? 한 8마리 쓴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못 봐주셨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오세요. 다음 주엔 제가 10마리 이상 쏘겠습니다. 10마리 이상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공부 안 할 거야. 그냥 대신에 다음 주는 짧게 할 거야. 공부하셔야 되니까 1시간 이내에 한 50분에 딱 끝내버릴 건데 50분 동안 거의 통닭을 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제가 통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험 끝나고 시켜드세요. 혹시나 시험 전에 시켰다가 체하실까 봐. 그래서 막 선생님 때문에 막 체했어요. 막 이러면 나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뽑지 않을 거예요. 너무 주관적으로 뽑을 것 같아. 다음 주에는 철저하게 소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실장님께 좀 맡겨가지고 통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무관이야. 기회의 그쵸 평가 기준에서 나온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관입니다. 자, 인증도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준비됐다. 난 자신이 있다. 난 합격한다. 새 문장을 복붙하지 말고 직접 써주세요. 직접 쓰면 합격의 행운이 수석이죠. 합격은 당연해. 수석의 행운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난 준비됐다. 난 자신 있다. 난 합격한다. 됐습니까? 이거 인증 도장 빨리 카페에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잠깐만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난 준비됐다. 난 자신 있다. 난 합격한다. 인증 도장 새 문장을 복붙하지 말고 직접 써주세요. 직접 쓰면 수석의 행운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쉽죠? 기회를 익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익히다. 답은 4번이니까 4번은 뭐 쉽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사전적 의미를 좀 보셔야만 되는데 자주 경험해서 능숙하게 됐다. 이런 뜻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약간 문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건 이제 보충 문제죠? 이거 풀어보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수영 문제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많이 봤구나. 근데 저희 소장님이 그러시는데 수영 문제 굉장히 참신했대. 이게 이제 공단기 전국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저희가 낸 문제거든요. 공단기 전국 모의고사에 이게 냈던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참신했다는 평이 들어와가지고 공단기 모의고사를 보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풀어보라고 해가지고 요걸 한번 제가 여기다 보충 문제를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걸 넣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다음에도 당황하잖아. 빈칸 추론 문제.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보고 만약에 국가지정 지방제 딱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지금부터 그냥 마지막 서비스 문제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당이 모의고사. 얼마 전 2월이었나 3월이었죠?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 전국 모의고사. 저희가 냈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 전국 모의고사 그때 이제 냈던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를 정확히 봤나봐. 레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나왔죠. 결승전에 진출한 8명의 선수에게 레일을 어떻게 배정할까? 그럼 이 글은 뭐냐면은 결승전 선수들의 레일 배정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근데 기록이 좋았던 순서로 배정하지를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를 읽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국제 경기장은 10개 레인인데 결승전에서는 양쪽에 2레인을 비운대. 그러니까 전체는 지금 10개인데 마지막에는 양쪽을 하나씩을 비우게 되니까 실제로는 8레인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1, 2, 3, 4, 5, 6, 7, 8을 얘네들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1등, 2등, 3등, 4등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배열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선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 1등을 4레인에 얘가 지금 1등이 되는 거야. 그리고 2등을 5레인에 2등이 지금 5레인이 되는 거죠. 3등은 3레인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자,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이 가운데 우선 배정돼. 성적이 좋아야지 가운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4등과 6등은 2등 축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4등과 6등 중에서 4등이 더 성적이 높잖아. 2등 측에 있을 때 성적이 좋은 게 가운데니까 그쵸. 4등과 6등은 2등 측인데 4등이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등은 3등 측에 배열되죠. 그럼 5등은 어떻게 되는 거야? 3등 측에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7등과 8등은 양쪽 끝에 있는데 사실 7등이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8등이 여기 있을 수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1번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왼쪽을 7등으로 고정을 해놓은 거야. 사실 이걸만 보게 되면 양쪽에 뭐가 7등이 들어간지 몰라. 얘가 7등이니까 맞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8등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등 다음을 보면 5, 3, 1, 2, 4, 6이죠. 5, 3, 1, 2, 4, 6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에요. 7등과 8등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갖다가 지금 아니 배경지수를 풀었다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운이에요. 그것도 운입니다. 그쵸?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보너스 문제까지 한번 재밌었던 그쵸? 추론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쉽게 나올 때는 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렵게 나올 때는 그쵸? 너무 긴장하지 말고 풀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풀어봤던 문제다.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제는 상대적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에 예상 밖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선지 4개 중에서 가장 맞는 거, 가장 틀린 거를 고르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더 답인 걸 찾는 상대적인 약간 유연한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국가직 대비 문제 앞으로는 마지막에 풀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국가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으쌰으쌰 힘내자 월요일 라이브를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다음 주에는 하프모의고사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짧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전체가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니까 7시 전까지 시작해서 50분 정도나 40분 짧게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귀한 시간에 마지막 라이브를 그래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지막엔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딱 한 번만 합격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 그쵸?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하던 대로 하시고 풀던 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형을 다 연습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믿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4월 4일 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그죠? 두 손 모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정각에 프린터 없어. 공부 안 해. 그냥 멘탈 관리용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시에 뵙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